230번. 230번 봅시다.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있고요. 검은 공이 2개가 있습니다. A 주머니 먼저 그려봅시다.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지금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지금 2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A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고, 을은 B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서 각각 자신이 꺼낸 공을 검은 공이라고 말을 했는데, 갑과 을이 거짓말할 확률이 6분의 1과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상황은 일단은 검은 공이라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꺼낸 공이 실제로는 모두 흰 공일 확률이 지금 n분의 1입니다. 그 n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일단 처음 상황은 뭐냐면, 갑이라는 애는 여기서 꺼낼 거고, 을이라는 애는 여기서 꺼낼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꺼냈을 때 얘는 어쨌든 뭐라고 할 거냐면 검은 공이라고 할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실제로 흰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검은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도 지금 현재 흰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검은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요 상황은 지금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상황. 얘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냈어.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지금 5분의 지금 얼마야? 3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내가 검은 공이라고 말했다는 거는 얘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거짓말을 했군요 라는 뜻이 된다, 그죠? 요렇게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어때요, 얘? 얘는 그 5분의 2의 확률로 실제 검은 공 꺼냈고, 그 다음에 6분의 5의 확률로 얘는 참말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6분의 2의 확률로 얘를 꺼냈고, 거짓말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라고 했어. 얘는 6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거짓말을 안 한 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현재 상황은 지금 봐봐, 조건부 확률로 난 지금 계산을 하고 싶었던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은 그럼 뭔가를 한번 생각해. 여기 있는 상황. 얘는 어쨌든 지금 검은 공이라고 말할 확률이 지금 둘 다 검은 공이라고 말할 확률이 궁금한 건데, 여기서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은 갑이 검은 공이라고 말할 확률이죠.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얘는 을이 검은 공이라고 말할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결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나요? 요거 두 개는 곱해줘야 되겠죠? 둘 다 검은 공이라고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확률까지 일단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될 내용은 뭐겠어요? 지금 요 상황 중에서 실제로 모두 흰 공일 확률이었으니까, 그렇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됐나요? 봐봐. 그러니까 요 상황을 내가 A라고 해볼게. 봐봐. 요 상황을 A라고 해보자. 요 상황을 B라고 해볼까? 요 상황을 C라고 해봐. 요 상황을 D라고 해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A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C 더하기 D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상황은 지금 A 곱하기 C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원래 하던 거랑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기 있는 저 갑이 A 상황이었을 때 을이 C인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지? 갑이 A인 상황이었을 때 을이 D인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갑이 B인 상황이었을 때 을이 C인 상황도 있었을 거고, 마지막으로 갑이 B 상황이었을 때 을이 D인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둘 다 흰 공인 상황은 이 상황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 곱하기 C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상이죠. 얘를 이렇게 푸는 것 뿐이야. 얘 이거 전개하면 똑같이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은 결과가 다릅니다. 자, 231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대진표로 우승자를 가린 탁구 대회를 2번 실시하려고 한대요. A가 B를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요. 그다음에 C가 A, B를 처음 상대할 때 이길 확률은 3분의 1, 3분의 2입니다. 또 C는 같은 사람을 다시 상대하면 이길 확률이 처음에 반으로 줄어든대요. 두 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할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두 번 똑같은 상황을 지금 2번 겪는 거잖아요, 그지? 똑같은 상황을 2번 겪는 거고. 근데 좀 달라지는 게 있니 혹시? 좀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끼리 경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승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지? 그 승자랑 여기 있는 얘랑 요렇게 다시 경기를 해서 C가 지금 우승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기를 한 번 더 하면 여기 있는 이 C라는 애는 처음에 만약에 A가 이겼다면 A랑 경기를 해서 A랑 만났을 거야. 근데 두 번째도 A가 이겼다면 A랑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이길 확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처음에는 A가 이겨서 A랑 만나서 경기를 해서 이겼어. 두 번째는 만약에 여기서 B가 이겼다면 얘 확률은 줄어들지 않잖아. 그죠? 맞아요? 그럼 B는 처음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처음 상황 먼저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는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A가 이겼어요. 오케이?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얘 A와의 경기에서 C가 이길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상태에서도 사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겠지. 두 번째 상황. 맞아요? 똑같은 경기를 또 다시 한번 하긴 하지만 요거 좀 이따 쓰자. 여기서 두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기고 그 다음에 C가 다시 한번 이길 확률 요거랑 그 다음에 요번에는 B가 이겼대요. 그 다음에 C가 이길 확률 요거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봤더니 얘는 B가 이겼어요. C가 이길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겼네요. 그럼 C가 이길 확률이 궁금합니다. 또 B가 이겼네요. 그럼 C가 이길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해돼요? 왜 구분했는지? 오케이. 그럼 차근차근 가보자. 일단 여기서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이길 확률이니까 A가 B를 이길 확률은 지금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또 얘랑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C가 A를 처음 상대해서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분의 1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상황 종료가 된 거야.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다시 한번 똑같은 경기를 할 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는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있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줄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제 또 A가 또 한 번 이겨내니까 A는 뭐 상관없잖아. 그냥 3분의 2의 확률로 이겼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다시 C가 이겨내는데 그때 확률은 처음에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확률이 뭐가 됩니다?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이 상황이지. 그다음 여기는 이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얘는 3분의 1의 확률로 B가 이겼을 것 같아. 처음에. 맞아요? 처음에 여기서 3분의 1의 확률로 B가 이겼어. 그 다음에 C가 B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2분의 1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되나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요 상황으로 같이 간다면 요 상황은 처음에 지금 B가 이겼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죠? 처음 경기하는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상황은 여기 앞에 써주고 뒤에 상황은 이렇게 써줘가지고 두 개 더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A가 이겨야 되니까 3분의 2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C가 이겨야 되니까 3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어때요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여전히 또 B가 이겼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4분의 1로 또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더해버린 게 답이군요. 됐나요? 그러니까 구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구분해서 푸는 것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232번. 다음 봅시다. 그 문제를 풀 때 여기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어느 신문 기사의 일부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60%는 남자래요. 이렇게 돼 있대.
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남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인구의 비율은 몇 %인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 조건부 확률도 아니고 그냥 푸는 거, 그지?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줘. 이렇게. 지금 구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총 4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그러면 전체 일단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경제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80K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되나요? 여기는 얘가 지금 몇 K? 20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체가 지금 100K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60%가 남성이래요. 여기는 얘네들 중에서 전체 80% 중에서 60%가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몇 퍼센트 되는 거야? 여기다가 0.6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48K가 됩니다. 되나요? 여기는 얘가 그럼 32K가 되겠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몇 명입니다. 전체 50K였습니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2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얘가 18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더한 게 50K 이렇게 완성됐어요. 됐죠? 내가 원하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자 인구의 비율이 궁금했으니까 18%군요. 됐지요? 다음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비례상수로 놓고 푸는 거 익숙하죠 이제? 저번에도 두세 번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고 여기서 조건부 확률로 나와도 풀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중 남자 1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20분의 2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답은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조건부 확률 문제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다음 질문. 241번. 보자.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대요. 자, 흰 공이 지금 3개 있고 검은 공이 1개 있는데 임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한대요. 흰 공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요. 검은 공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대요.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치? 그럼 일단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흰 공이 나올 확률. 4분의 3. 그렇지,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9번 반복한데 얘는 다시 넣었으니까 얘는 독립인 상황이 돼버린다. 그치? 보건 추출이에요. 독립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그치? 근데 아직은 이항 분포 얘기는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9번 시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두 점 1,0과 그냥 8,2에 대해서 점 P가 A를 출발해서 여기 있는 얘와는 만나지 않고 B까지 이동할 확률을 P라고 하자. 그랬을 때 로그 P는 M 로그 3 빼기 N 로그 2가 된다. MN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여기가 지금 1,0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8,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지금 B였나? 여기는 요 점이 지금 A였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인가요? OB네요. 얘가 아니네. 요 선이 아니라 OB. 요렇게 돼 있는 요 선과 만나지 않으면서, 그지? 여기 B까지 지금 이동할 확률이 궁금해. 자, 그럼 보자. 여기는 지금 8이었어요. 그리고 반 뚝 잘라서 여기는 얘가 4였을 거고, 여기 반 뚝 잘라서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 뚝 잘라볼까? 여기 잘라보자.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7인 거고, 그래요. 얘랑 일단 지금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가능한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서 뭐 대충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전체 확률이 얼마가 되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지금 여전히 원래대로라면은 우리 9C 9개 중에서
이쪽 방향을 선택한 게 지금 7번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을 선택한 게 지금 2번이 되는 거니까 사실 원래대로 풀자면 9C2 곱하기 그 다음에 흰공 4분의 3 요거 전체 7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풀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걸 의미할 테니까 여기는 OB를 지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려면 여기는 얘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딴 건 다 똑같지만 여기는 얘는 아니었어. 그지? 여기는 얘만 지금 바꿔주면 될 것 같아. 그죠?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7개와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지금 2개를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다고 생각한다면 그지? 그 중에서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생각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답입니다. 됐나요? 그럼 보자. 처음에 OB랑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몇 번까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무조건 여기에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번까지는 무조건 이렇게 지금 총 8회 중에서 네 번까지는 여기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이걸로 고정될 수밖에 없지. 맞아요? 마지막에도 이걸로 고정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거든. 근데 3개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로 가는 요 상황 있잖아. 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도 사실 상관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가 그냥 3C1입니다. 혹은 3팩, 2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 경우의 수가 그냥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흰 공이 나오면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지금 3 곱하기 2제곱분의 3 요거 전체 7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 요거 지금 2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여기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2를 가지고만 생각해볼까? 2는 뭐가 돼요? 여기에 지금 14개 있고 여기 2개, 4개 더 있으니까 18개 분모 쪽에 18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건 분자 쪽에 있는 상황이죠. 분자 쪽에 여기 7개 있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8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됐어? 그럼 여기다 지금 이렇게 로그를 씌워줬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는 뭐가 되겠어요? 8 로그 3 빼기 18 로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8과 18 요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 답은 26입니다. 다행히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아니었던 여기 9C가 들어갔던 그 이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9C 대신 여기 3을 써야 된다는 그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37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을 fn이라고 하고요. 최소값을 스몰 fn이라고 했어. f3이 5일 확률이 p고요. 스몰 f3이 5일 확률이 지금 q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럼 보자. 일단 여기서 얘는 그럼 3번 던졌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주사위를 3번 던졌어요. 그럼 가장 큰 수의 눈이 얼마였다는 얘기? 5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5는 하나 뽑아놔야 정상이고 그지? 나머지 애들은 1부터 몇 가지 가능하다? 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다 5, 5, 5 나와도 되지만 되지 않았지? 그러면 얘 상황이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 던진 게 있고 두 번째 던진 게 있고 세 번째 던진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최대값이 5라고 했는데 그 5가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5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는 일단 3가지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얘가 가능한 게 1부터 5까지 가능하고 여기는 얘도 1부터 5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 하필이면 5가 나왔고 여기는 얘가 2가 나왔어. 이런 상황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실제로 5 곱하기 5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생겨서 지금 5, 5,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세팅과 만약에 내가 이 3개 중에서 얘를 선택해서 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다 1에서 5라고 해가지고 5가지 중에 얘가 5가 뽑힌 거고 얘가 2가 뽑힌 거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는 중복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네.
그지? 그러니까 얘를 아예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좀 구분을 짓자.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5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는 상황과 두 번째 5가 2개 있는 상황과 그 다음 세 번째 5가 3개 있는 상황으로 한번 구분을 지어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요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1번 있고 이렇게 2번 있고 이렇게 3번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치? 하나를 골라서 거기다가 5를 써줄래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나머지 얘네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개씩 각각 이렇게 들어가겠다. 1부터 4까지 아무거나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이 3개 중에서 난 2개를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5랑 5를 써줄래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에는 1부터 4까지 그냥 아무 숫자나 써줄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상황은 뭐야? 일단 그냥 5 다 5가 나온 경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요만큼 가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뭘로 나눠주면 이게 세제곱으로 나눠줘 버리면 이게 내가 원하는 P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Q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작업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첫 번째 상황 5가 한 번 나왔어요. 두 번째 상황 5가 2번 나왔네요. 세 번째 상황 5가 3번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도 똑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5가 나왔대. 여기 셋 중에 하나 골라서 5가 나왔대. 얘를 5라고 찍어주고 나머지 얘네들은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씩밖에 없는 거잖아. 6밖에 안 되지. 최소가 5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서는 마찬가지 3C2까지 해서 5, 5 두 개가 나왔고 나머지 하나 선택하는 것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5, 5, 5 다 똑같은 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한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얘도 여전히 이렇게 된 걸 6의 세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답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문제 상황을 판단했을 때 너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이거 여기다가 내가 얘가 5였어 라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애들이 1부터 5까지 될 거야 1부터 5까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이 과연 중복이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중복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내가 처음부터 구분을 해버려. 그렇지? 그럼 좀 편해집니다. 이게 더 귀찮을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그 변수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편해져요. 됐습니다. 또 45번. 자, S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어느 해 수시 전형 또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지금 200명이래. 근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비율은 지금 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합격 비율은 2대 1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남학생의 수는 50명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치? 대학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일 확률, P에 대해서 99P를 구해주세요.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죠? 오케이. 지금은 다 합격 비율, 합격한 사람들만 놓고 지금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합격한 사람들만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예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지. 뭐랑 뭐로? 남자 여자 여전히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됐어요?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비율이 60%래. 얘가 60K였군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당연히 40K였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여학생의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합격 비율은 지금 2대 1입니다. 얘랑 얘가 지금 2대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남학생 수 여기는 이 학생 수가 지금 50명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 얘는 K가 아니라 그냥 50명이지. 그럼 여기는 얘도 좀 없애주자 차라리. 전체 몇 명이었으니까? 200명이었으니까 전체 이건 100명으로 따진 거잖아. 그치? 200명 있으면 곱하기 2 하면 되지. 여기는 얘가 몇 명이었어요? 80명이었어. 여기는 얘는 몇 명이었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얘가 3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랑 얘가 지금 2대 1이라고 했으니 얘 60명 나오는 거고 얘 60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20하고 80은 여학생 경우 아니에요? 응? 2대1 비율인 거 아닌가? 2대 1. 아, 이거는 지금 전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시 전형, 그 다음에 정시 됐나요? 오케이. 네. 여기 얘가 지금 몇 명이니까 110명이고 여기 얘가 몇 명? 90명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지금 뭐예요?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거기 있는 걔가 지금 몇 명이 되고 뭐가 되고 싶었어? 아니네, 남학생이네. 남학생을 가지고 한 명을 뽑았을 때, 그죠? 남학생을 가지고 뽑았을 때 걔가 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 110분의 뭐가 될 거고요? 60이 될 거고. 거기다가 99를 곱해주세요. 이런 얘기. 되나요?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약분되고 요거 약분시켜버리면 9잖아, 그지? 곱해버리니까 얘는 54가 됩니다. 됐나요? 근데 저렇게 표 그리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요거 이해 안 되니 혹시? 처음에 여기다 얘를 뭐라고 놨어? 얘 40K라고 놨고 여기는 얘는 60K라고 놨거든. 근데 전체가 몇 명이어야 되니까 200명이어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100K일 거 아니야, 그지? 100K가 200이니까 K는 2가 된 거야. 이렇게? 얘가 그냥 80명, 120명 이렇게. 됐죠? 또? 52번. 5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을 확률을 Pn이라고 합시다. P8은 A고요. P9는 B입니다. P10을 두 상수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허, 그래.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다 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P8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지? P8. P8이라는 건 얘의 의미는 뭐예요? P8이 될 확률이라는 이 이야기는 8번까지 소수의 눈이 연속해서 2번이 나오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지. 맞아요? 소수의 눈이 연속해서 2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지금 8회째까지 기준으로 해봤을 때 쭉 기준으로 해봤을 때 여기까지는 지금 소수의 눈이 연속으로 2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소수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소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9회째까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소수가 나왔었다면 여기는 얘는 소수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소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소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뭘 해주세요? 10회째를 지금 만들어주세요. 이거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가보자. 여기가 지금 10회야, 10회. 그럼 여기 있는 요 수가 소수일 수도 있고, 소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요? 소수일 수도 있고 소수가 아닐 수도 있지. 얘가 소수일 확률, 10회째 던진 게 소수일 확률은 얼마예요? 자, 2와 3과 5밖에 없죠? 2분의 1이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소수일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었을 확률을 생각해봐도 여전히 2분의 1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뭐 그러니까 P9면은 다 만족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소수로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얘가 P9까지만 소수가 2번 연속으로 안 나온 상황이었다면 얘는 그냥 해결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이 P10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는 얘 측면에서 봤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여기는 얘가 됐을 것 같고 그 전까지의 확률은 P 뭐가 되겠어요?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그럼 여기는 얘가 소수가 나왔을 때 확률로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얘는 요 앞에 있는 요 상황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P9로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건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 P9 이 확률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기 안에는 이미 얘가 소수가 인 것도 있고 소수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좀 곤란해. 그지? 그러니까 나는 P8로 내려가자는 거야. 8회째로 내려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는 소수로 끝나든 소수로 끝나지 않든 상관없이 여기서 9회째에 무조건 뭐가 된다면 소수로 끝나지 않았다면.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소수로 끝나지 않았다면 얘는 10회째 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8회째는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8회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거기까지가 P8이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9회째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소수가 아닌 수가 나와야 돼. 그리고 10회는 소수 인수가 나와야 돼.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얘가 2분의 1인 건 여기 써놨으니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P10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뭘 했어요? A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A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답은 4번. 조금 어렵지 이런 거는.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거. 번 54번. 자, 한 개의 박테리아가 10분 후에 두 개의 한 개 빵개가 될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래요. 한 개의 박테리아가 60분 후에 6개가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30분. 응? 30분 후에 6개. 그럼 30분 후에 6개가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10분씩 몇 번 지났다는 얘기고? 3번 지났다는 얘기고, 그지? 3번 지났다는 얘기고. 그럼 봐봐. 한 개의 박테리아가 지금 6개가 됐대요. 6개가 됐대.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시행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요 한 개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끝난 상태에서 얘가 6개로 이렇게 늘어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어가면 생각해보자. 얘가 처음에 2개로 분열이 됐대요. 이렇게 2개로 분열이 됐대.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또 2개로 될 수도 있고 또 빵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잖아. 여전히 여기 얘가 2개로 분열이 됐다고 또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얘는 1개로 분열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개가 됐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다 이 상태에서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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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이 돼야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지금 저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되게 어렵네. 그럼 이 경우를 지금 내가 세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경우를 좀 나눠볼까? 일단 처음에 여기서 얘가 빵개가 나오는 순간 망한 거지. 처음에 무조건 빵개가 나올 수 없지. 그럼 얘가 1개가 됐어. 만약에 처음에 여기서 얘가 1개로 분열이 됐다 쳐봐. 그럼 얘가 2개로 쪼개지고 다 각각 2개로 쪼개져 봐야 4개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겠네 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러니까 아예 빵개부터 시작했으면 얘는 그냥 없어진 거니까 더 이상 뭐 생각할 게 없는 상황이고 1개로 분열돼봐야 요렇게 지금 여기서 얘가 1개로 분열돼봐야 얘가 2개 다 쪼개져 맥시멈 4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얘의 선택지 첫 번째 시행에서는 여기는 얘는 그냥 몇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그대로 그냥 2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되나요? 그럼 조금 간편해졌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 1개에서 지금 2개로 요렇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그 다음 세 번째 시행 요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얘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봐. 얘가 없어졌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얘가 2개로 쪼개져 봐야 이렇게 2개 쪼개지는 거니까 얘 맥시멈 4개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빵개로 둘 중에 하나라도 빵개로 쪼개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얘가 2개가 되거나 혹은 1개가 되거나 둘 중 하나. 여기는 얘도 2개가 되거나 1개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1개가 되는 경우는 또 안 돼요. 맞아요? 얘도 1개가 되고 얘도 1개가 되고 얘도 1개가 되는 경우는 또 안 돼. 이거 맥시멈 또 해봐야 4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상황은 딱 2가지밖에 없네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2회 시행에서 2개 1개로 쪼개지는 경우 혹은 2개로 쪼개지는 경우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얘가 2개로 쪼개지든 얘가 2개로 쪼개지든 둘 중에 하나가 쪼개졌을 것 같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쪼개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경우에서 2개를 곱해주고 일단 그지? 그럼 얘가 2개로 쪼개질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개로 쪼개질 확률은 지금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정리되니?
그 다음 요 경우는 어때요? 둘 다 그냥 두 개로 쪼개진 거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좀 표시를 해보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요 상태에서는 이제 3회째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3회째로 가보는 거야. 그럼 요 3회째에서 생각을 해봐. 요 상태에선 지금 요 상태는 얘가 두 개로 쪼개지고 얘 하나로 쪼개진 거니까 얘랑 모두 다 두 개씩 쪼개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의 확률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 상황에선 또 상황이 좀 나뉘겠다. 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4개나 있었거든. 맞아요? 저기 곱하기 2는 왜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는 요 곱하기 2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얘가 하나고 얘가 두 개로 쪼개진 이런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얘 이렇게 두 개씩 쪼개져가지고 총 4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얘네들이 다 두 개씩 쪼개져 버리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3개가 두 개로 쪼개지고 얘는 죽어버려.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3개가 두 개로 쪼개지고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로 쪼개진 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죽어버린 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겠니? 얘가 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한 개짜리가 몇 개? 2개 있고요. 2개짜리가 2개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요거밖에 없네. 됐죠? 더 이상은 없죠. 6개가 되려면 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요렇게 두 개로 나누자. 한 개짜리가 지금 2개, 그 다음에 2개짜리도 여전히 몇 개? 2개. 지금 요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요때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요때 확률. 저기는 저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걔는 빵개로 갈 거고 나머지 3개는 다 2개씩 쪼개질 것 같아.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는 거고 여기는 얘의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 요런 경우는 어때요? 2개씩 쪼개져야 되니까 얘는 4C2라고 갈까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계산을 할 차례야. 그냥 뭐 지금 다 잘 쪼개놨잖아. 그냥 요 순서로 건드릴게요. 요렇게 하나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하고요. 요렇게 하나 하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2개 묶어준 다음에 더해준 다음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준 다음에 그거 2개 곱한 다음 마지막에 2분의 1 곱하는 거야. 응? 뭐라고? 밑에 42죠. 요거 4C. 됐나요? 또 됐어? 한번 자, A, B 두 선수로 구성된 A팀과 그 다음에 C, D 두 선수로 구성된 B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려고 한대요. 자, A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B, C, D 선수가 실력은 다 같대. 그 다음에 첫 번째 경기에서 같은 팀의 선수끼리 만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B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A 선수 좀 특별한 애니까 A 여기다 박아놓자. 오케이? A는 여기다 박아놓자. 그럼 B는 여기다가 박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됐나요? 그러면 C가 요쪽에 올 수도 있고 요쪽에 올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올 확률이 얼마예요? 당연히 2분의 1이었을 것 같아. 그지? 이쪽에 올 확률도 2분의 1이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쪽에 왔다고 생각해보자. 첫 번째 상황은 왼쪽에 C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은 오른쪽에 C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상황은 요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근데 내가 지금 B 선수가 우승할 확률이 나는 궁금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상 여기는 이 C랑 D는 같은 팀이기도 하고, 그지? 얘네들 실력도 같으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D, C 이렇게 되는 상황이나 얘가 우승할 확률은 일치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 상황에서 우리는 2분의 1을 곱해놓고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이 상황에서도 곱하기 2분의 1 해놓고 시작할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된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이 어차피 서로 뭐 할 테니까 같아질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계산된 결과에 곱하기 2를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냥 다 지워지면서 여기는 얘 C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대. 됐나요? 그러니까 C가 그냥 이쪽에 있다, D가 이쪽에 있다, 그냥 이렇게만 놓고 풀어도 어차피 확률은 일치하겠죠. 확률은 100%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D가 지금 우승하고 싶었어. B가 우승하고 싶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기면은 이길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었겠지. 여기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 2분의 1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경기였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A가 이길 수도 있고 C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선 나눠지겠다. 두 번째 경기에선 A가 이겼어요 라는 상황과 그다음 B가 이겼어요 라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다. 아니 B가 아니라 C죠. A가 이겼어요 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C가 이겼어요 라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다. 그치?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은 얼마가 됩니다? 3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치? 그 다음 C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될 거잖아. 그죠? 세 번째 경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A가 이겼으니까 A랑 B랑 만난 거거든. 그죠? A랑 B랑 만나서 B가 이겨야 되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이겼겠지. 이 상태에서는 C랑 만난 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이겼겠지. 실력은 같았을 테니. 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각각 계산해 주면 답입니다. 답이 얼마예요, 그럼? 9분의 2 더하기 여긴 얘는 3분의 1이니까 9분의 3이죠. 9분의 5네. 거기다가 2분의 1, 18분의 5 나와. 여기서 됐나요? 또 질문 있어요? 76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처음으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그만 던진다고 했을 때 던지는 횟수가 5회 이하일 확률이 지금 궁금하군요. 5회 이하일 확률이 궁금하군요.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될까요? 1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2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 4회 만에 끝날 수도 있고 5회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1회 만에 끝난다면은 얘는 3분의 1의 확률로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회 만에 끝난다면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더 던지고 3분의 1의 확률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3회째는 3분의 2만큼이 지금 두 번 발생했을 거고 3분의 1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얘도 여전하겠죠.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 되고 여기는 얘까지 그냥 3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3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끝나요. 됐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양이 얘죠. 공비는 지금 3분의 2였어. 1-3분의 2에다가 첫째 양 3분의 1이었고요. 1-3분의 2의 항의 개수는 5개 0입니다. 여기는 얘가 3분의 1이니까 약분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1-3분의 2의 5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3의 5제곱이 얼마니까? 이게 243이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얼마예요? 32네요. 그죠? 요거 두 개 빼버리면 21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또 준비 끝?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 시험 보면 점검이. 자, 일단은 우리 좀 하나 틀린 거는 일단 넘어가고 2개 이상 틀린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자, 문제 2번 먼저 보세요. 자, 여기 얘는 4명이나 틀렸어. 지금 1명 맞았어요. 근데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을 뭐 될 확률을 지금 구해주세요. 근데 일단 전제가 뭐였어요? 전제가 삼각형을 만들 때 여기는 얘가 전제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총 개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죠? 삼각형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몇 개? 43. 그렇지. 8개 중에서 하나 빼요. 3개를 고르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되지. 요 하나는 뭐예요? 요렇게 딱 선택된 이 경우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결과가 55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되고 싶었으니까 직각삼각형, 우리가 일단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지름을 현으로 하는 어떤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가 됩니다? 90도가 됩니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하나 둘 셋 넷 5개는 일단 직각삼각형이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선택된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는 일단 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 여기는 얘를 지나는 상황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 요점 하나 선택된 상황은 요렇게 직각 하나 있는 거고 요렇게 직각 하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나 있는 거고 마지막 요렇게 있는 거니까 거기다 4개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5분의 답은 9가 되는군요. 이렇게 좀 판단할 것이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조금 오랜만에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 그죠? 다음 3번. 여기는 얘는 그냥 이렇게 센 확률로 그냥 확률 문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이게 나중에 확률 분포 쪽 들어가서 그 안쪽에 나오는 그 확률 계산하는데 필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주머니 A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어요? 1이랑 2랑 3이랑 4랑 5가 있었고, B의 주머니에는 뭐가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2랑 3이랑 5랑 7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 지금 하나씩 꺼내가지고 적힌 숫자의 합, 요걸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 합이라고 하는 애가 확률 변수 x였다고 생각한다면 걔가 될 수 있는 거 다 구해주고요. 그지? 그 각각에 대한 확률 다 계산한 다음에, 맞아요? 그거 가지고 뭐 평균 구하고 뭐 분산 구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지금 10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니까 사실상 여기서 구해달라는 거는 4인 거랑 8인 거랑 그 다음에 10인 거랑 그 다음에 11인 거랑 12인 거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4가 되는 확률 구해주세요. 전체 몇 가지입니다. 일단 전체 20가지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여기는 4가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얘가 1이 선택됐다면 얘가 3이 선택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선택됐다면 2가 선택될 거고, 밖에 없나요? 밖에 없네요. 그죠? 그게 몇 가지? 2가지였을 겁니다. 그럼 8이 되는 거 생각해 봤더니 1과 7 이렇게 만나면 되고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 2개, 그 다음에 얘랑 얘 여기까지가 3개가 되겠네. 그지? 3개.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 생각해 봤더니 몇부터 되는 거야? 보니까 얘부터 되네. 3과 10, 3과 7 요거 하나, 그 다음에 5와 5 여기까지 해서 몇 개?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나요? 그 다음 11이 되는 건 어때요? 11이 되는 거는 4랑 7 요거밖에 없죠. 요거 한 가지밖에 없네요. 12가 되는 것도 5와 7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 몇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니? 9가지인가요? 그래서 20분에 9 이렇게 그냥 다 더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다. 넘어가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던졌어? 2번 던졌대.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시행 결과에 따라 두 번째가 영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경우는 몇 가지입니다? 2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홀수가 나올 수도 있었고 혹은 짝수가 나올 수도 있었네요. 구분만 잘 해주면 되고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어쨌든 2분의 1이었을 거고 짝수가 나올 확률도 여전히 2분의 1이었을 거야.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행이 뭘 하고 싶었던 거였어? 동전을 던지고 싶었던 건데 여기는 얘는 몇 번 던지고요? 3번 던지고요. 여기는 얘는 몇 번 던집니다? 2번 던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3번 던졌을 때 지금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3C1 곱하기 2분의 1에 얘는 어쨌든 세제곱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번 던지는 거니까 2C1 이렇게 될 거고 여전히 2분의 1에 얘는 제곱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뭐가 됩니다?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처음에 잘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쭉. 자, 넘어가서요. 쭉 넘어가서 14번 갑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y가 저걸 만족할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뭘 구해달라? y가 7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 내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y가 궁금했어. y가 7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궁금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보고, 그지? 그 다음에 y를 내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여기 있는 얘를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얘가 지금 3x-2였을 테니 그냥 얘가 73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뭘로 바뀌는 거고? x에 대한 확률로 바뀌는 거고. 요거랑 좀 비슷한 작업이 사실 뭐였어? 표준화였어. 그지? 그러니까 봐봐. 표준화라는 작업, x에 대한 어떤 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얘를 내가 해결할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 얘 해결하려면 정규분포 이렇게 내가 그려가지고 얘가 평균이 m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a였어요. 난 이 확률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여기는 얘를 내가 적분 직접 할 자신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표준화라는 작업을 했었고 지금 똑같은 식에다가 x에다가 뭘 해주고요? 양변에 똑같이 m을 빼주고요. m을 빼주고 똑같이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서 시그마로 나눠가지고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줬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내가 이제부터 z라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z가 시그마분의 a 빼기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그냥 y에 대한 정보 전혀 모르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x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됐죠? 그러고 나서 정리해봤더니 여기는 이 식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요 식은. 요거 넘어가니까 75예요. 3으로 나눴더니 x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나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나는 무슨 작업을 합니다? 표준화라는 작업을 같이 또 해줍니다. 그죠? 그럼 빼기 30 했더니 일단 이거 z로 바꿔놓고 빼기 30 했더니 마이너스 5잖아. 그지? 얘를 표준편차 5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내가 궁금했던 확률은 결국 z가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을 확률이 궁금했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확률은 결국 얘를 0.5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다 보여줍니다. 넘어갔어. 19번 가봅니다. 자, A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경차의 비율이 20%에 근데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에서 100대를 이미 추출했는데 경차가 28대 이하의 확률이 지금 나는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경차의 비율이 주어져 있잖아요. 경차의 비율. 뭐가 준 거야? 뭘 준 거예요? 그렇지. 얘는 뭐 비율 준 거야? 그러니까 P 자체가 지금 얼마였군요? 얘가 0.2였군요. 혹은 5분의 1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죠? 사실 여기 있는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헷갈릴까봐 아니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 비율로 해석해서 똑같이 문제 풀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나는 100대를 이미 추출했대, 그지? 100대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각각이 경차의 확률이 주어져 있는 거지. 맞아? 이 모비율이라는 건 사실 각각의 확률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얘 중에서 경차의 개수를 내가 x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00대 중 얘는 100대 중에서 경차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건 뭘 따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몇 번 시행을 하는데? 100번 시행을 하는데 그 각각의 확률이 얼마였구나? 5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봤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곱했더니 20이니까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5분의 4를 곱했대요. 얼마니? 16이니까 얘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x가 뭐일 확률, x가 28대 이상일 확률 이렇게 주어져 있던 거니까 여기는 이 정보 이용해서 그냥 내가 표준화 시켜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다. 2 이상일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를 여기는 이 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냥 0.5에서 빼버리면 답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그냥 얘는 그냥 뭘 가지고 얘 이항 분포 가지고 해석한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모듈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볼까? 다시. 자, p가 지금 얼마였구나? p가 지금 28보다 작다고 써주셔야 되는데. 아 이하예요. 아 이하 이렇게 된 거구나. 여기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0.5 더 해야 되겠다, 그지? 0.5를 저희가 더 해. 자, 두 번째 여기 얘가 지금 5분의 1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해석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100대 중에서 임의로 추출했을 때 28대 이하가 되는 거니까 p 해시라고 하는 애가 오케이? p 해시라고 하는 애가 뭐보다 100분의 28보다 작거나 같고 싶군요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아? 그 비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확률이 나는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p 햇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었어요? 정규분포 따르고 있었어요. 여기는 얘는 p였고요. 맞아요? 여기는 얘가 루트 n분의 100분의 pq였지. 요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지금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10으로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10분의 1에다가 pq니까 얘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란 말이야. 거기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5분의 2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해봤더니 얼마래요?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나? 잠깐만 10분의 1에다가 5분의 2 이렇게 들어간 거지. 이거 전체 제곱이죠 지금. 다시 자, 얘 먼저 보는 거야. 오케이? 루트 100분의 pq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예요? 10 빠졌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계산해봤더니 얘가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5분의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25분의 1 요거 전체 제곱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더러워진다 그죠? 그죠? 엄청 더러워지네. 그럼 봐봐. 여기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나? 자, 일단 여기 한번 계속 가볼게요. 또 이 상태에서 지금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얘도 이 상태로 그냥 뭐 해줍니다? 일단 표준화 해줍니다. 오케이? 표준화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 얘는 Z로 바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예요? 일단 100분의 28 여기에서 지금 일단 100분의 몇을 빼줘요? 20을 빼줘요. 5분의 1을 빼줘. 오케이? 정규분포 이렇게 된 거니까 거기다 내가 지금 25분의 1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로 바뀌겠네. 요거 있는 얘를 계산해봤더니 뭐가 됩니다. 100분의 8이잖아, 그지? 100분의 8. 여기 얘는 지금 25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랑 약분되니까 요거 4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약분되니까 2가 되겠다, 그지?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서 옆에서 구했듯이 똑같이 그냥 요렇게 나오게 되지. 근데 계산 얘가 좀 더 더럽네. 그죠? 차라리 이항분포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모비율 문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얘는 이항분포로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는 사실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9번 보고 20번 보고요. 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 임의로 추출해서 알파 퍼센트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를 h라고 했는데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한대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 h가 되게 하려면 표본은 몇 배가 되면 돼요? 이게 너무 쉽다, 그치? 그러니까 길이잖아, 길이.
L은 뭐라고 했어? 뭐 보통 이제 2K 그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여기는 얘 고정된 거고, 맞죠? 여기는 얘네들 다 고정된 거니까 사실 얘만 지금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는 요 길이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싶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N 값이 몇 배가 돼야 돼? 9배가 돼야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3N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아니 9N이면. 그런 문제였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한 문제 틀린 사람들. 이제 자기 거 아닌 거는 자기 거 아닌 거 안 봐도 됩니다. 맞죠? 그 너희들 그 뭐지 일품 풀다가 자기 거 나오면 풀면 돼. 그렇죠? 자, 1번 먼저 볼게. 1번 먼저 봅시다. 1, 2, 3, 4, 5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요건 그냥 뭐 사전식 배열, 뭐 크기, 순서대로 뭐 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일단 전체 몇 개의 숫자가 되겠어요? 자리 몇 개 있습니다? 5개. 5개 있습니다. 일단 이거 틀린 사람 누구? 아, 풀었어요? 안 해도 될까요? 오케이, 넘어가자 그럼. 그 다음에 10번. 괜찮아요? 오케이. 11번. 괜찮아요? 12번. 괜찮아요? 15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17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18번. 해주세요. 오케이. 18번으로. 18번 저도 2배 안에서 틀리나요? 아, 그래요? 길이. 보자. 자, 어느 공장 근로자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월급을 조사했더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다. 오케이?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서 얘네들의 정체를 알아야지. 그지? 여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다. 뭐? 평균? 다시. 얘는 뭐라고 부릅니다.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지. 왜? 이유가 뭐야? 100명 추출한 걔네들의 평균이잖아, 그지? 추출한 걸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여기는 얘가 사실상 뭐였어? X바였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표준 편차 5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던 여기 있는 얘는 정체가 뭘까요? 원래는 그냥 S였을 거야. 맞아요? S였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정확하게 딱 개념 줬자. 모집단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나는 추출했어요. 표본을 추출했어요.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정보들, 얘네들의 평균이 있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 분산들이 있잖아, 그지? 표준 편차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리고 원래 여기 있는 얘의 평균과 얘의 분산도 있었을 거고 여기 있는 얘의 표준 편차도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여기서에 나오는 그 표본 평균이잖아, 그지?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분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세 종류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괜히 헷갈려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상 어려운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얘의 평균을 뭐라고 불러요? 모. 그렇지. 얘는 모 평균이라고 부르고 모 분산이라고 부르고 모 표준 편차라고 부르잖아. 얘가 보통 이제 M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긴 얘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긴 얘가 그냥 시그마가 되는 애들이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바로 그냥 쓰제매. 오케이? 표본 평균 X 바로 쓰지. 그냥 표본 분산 같은 거, 표준 편차 같은 거는 얘 S 제곱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 I가 저기 있는 저 I가 되는 거지. 지금 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우리가 보통, 그치? 이 X 바라고 쓰는 애죠. 그죠? 여기는 얘는 VX 바라고 쓰는 애고, 여기는 얘는 시그마 X 바라고 쓰는 애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결론이 뭐였어요? 여기는 얘가 뭐랑 똑같습니다? 저기는 저 모평균 M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EX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얘는 그렇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와 똑같습니다. 요 사실은 지금 얘네들에 대한 분포,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평균이라고 하는 얘를 이제부터 나는 뭐로 쓰겠다? 변수로 쓰겠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이 원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표본에 대한 평균을 x바라고 하기로 한 거고 표본에 분산이 있고 표본에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여기 있는 얘를 주지 않은 경우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네들을 얘 대신에 이렇게 갖다 써도 무방합니다 라고 그냥 알려져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그냥 s였지만 여기 있는 얘를 난 뭐라고 쓰겠어요? 이제부터 그냥 시그마라고 쓰겠어요 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어요? 이 개념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적어냈을 때 여기는 얘 월급이 지금 나는 궁금했고 이 공장의 근로자의 월급이 궁금했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전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모평균이 되는 거죠. 그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해봤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이 하나 떠오를 것 같고 그 m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x바 마이너스 즉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죠? 여기 x바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어요? 근데 여기서 얘 x바 준 거니까 여기 얘 200만 원 지금 이렇게 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대신에 얘를 준 거니까 여기 50만 원 준 상황이고 k배 100명 추출한 거니까 얘 10분의 뭐가 됩니다? 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200만 원에 플러스 k배에 10분의 50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가 되고 싶었다? 9.4만 원이 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럼 k 값을 줬다는 얘기잖아. k 값이 얼마였다는 뜻이야? OK가 지금 뭐야? 9.4잖아, 그지? 그럼 k는 얼마가 됩니다? 5로 나눴어요. 1.8 88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그래서 k 값이 1.88이래요. 그럼 뭘 준 거야? 여기는 얘잖아, 얘.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얼마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재영이가 곱하기 2를 안 해가지고 틀렸대요. 맞아요? 여기는 얘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만 그냥 반쪽짜리 확률이었으니까 그거에 2배를 해줘야 답이 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됐네요, 그럼. 됐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디? 지금 제일 많이 틀린 게 어디니? 마지막 문제 3개 틀렸고 근데 2번은 제일 많이 틀렸네. 이건 뭐 지금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확률 구하는 것들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너희 지금 봐봐. 조건부 확률 어때요? 가물가물? 지금 요번에 한번 풀어봤잖아, 숙제로. 어땠어? 풀만했어요? 전반적으로? 풀리다가 갑자기 막히고. 조건부 확률이랑 그 다음에 뭐 곱셈 정리랑 그 다음에 뭐 독립종속 그 다음 독립시행 이게 내려갈수록 쉽지. 맞아요? 곱셈 정리가 뭐예요? 어? 곱셈 정리. 곱셈 정리는 그냥 이거예요. P A 교집합 B가 뭘까요? 이건데 얘는 P A 곱하기 그렇지 P B가 A가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여긴 얘는 PB 곱하기 P A가 B 이렇게 하면 B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 종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뭐였어요? 그치? P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건데, 그치? 얘가 PA 곱하기 P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됐던 그 이유가 뭐였니? 독립의 원래 정의가 뭐였어요? A가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일어날 확률과 그죠?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어날 확률이 같아요. 뭘로 같아요? PA로 같아요. 요게 A와 B가 서로 독립입니다라는 뜻이었고 여기서 개념이라고 너희가 확장될 만한 개념이 무엇이 없어. A와 B가 독립입니다. 그럼 자동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요. 마지막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이 정도 개념.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정의였다면 여기는 얘는 판별식 같은 개념이지. 판별식. 여기는 얘가 됐던 이유가 얘 때문에 된 거거든. 사실 얘 때문에 된 거거든. 여기는 얘가 뭘 테니까 독립이면 얘는 그냥 P, B였을 테니까 얘가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판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는 여기는 이 판별식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됐죠? 굳이 내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것만 잘 갖다 쓰면은 독립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자동으로 독립이니까 만약에 이렇게가 독립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습관대로 그냥 PA 차집합 B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랑 당연히 뭐였겠어? 독립이었겠지 뭐. 그러니까 얘는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다, 얘가 독립이다. 이 넷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 4개 다 독립입니다. 그럼 이 독립에 해당하는 판별식은 다 머릿속에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 있고 내가 응용 바로 가능해야 됩니다. 라는 개념이 뭐 독립 중성 얘기였고. 독립 시행은 뭐였어요? 아 이거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치? 요 문제만 거의 지금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이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앞에 여기는 얘가 NCR로 돼야 되는데 NCR이 아닌 다른 그냥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지? 그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조건부 확률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조건부 확률, 진짜 막 확률 구해야 되는 되게 지저분한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만 잘 해결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되게 쉽게 다 가는, 정의대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 여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저기는 제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거 일품 다 풀면은 여기는 얘만 좀 문제를 좀 한 80문제 정도 뽑아가지고 여기는 얘 연습만 좀 시켜줄게요. 알았지? 나머지는 여기 그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까지 흘러간 다음에 통계적 추정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은 일품에 있는 문제들만 다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그냥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얘는 하도 다양하니까 그치? 여기는 얘는 좀 연습 집중적으로 그래서 시험범위 아니어도 그냥 풀어요? 너 이 시험범위 아니야? 저 독립부터인데. 아 여기부터야? 독립부터일걸요? 아 여기부터? 네. 독립부터요? 조건부를 조금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뭐 안 했습니다. 사건의 종속? 저 조건부 잘 몰라요 근데. 아 그래? 그럼 어차피 알아야 돼. 어차피 내년에 너 모의고사 계속 볼 거니까. 여기부터 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저희 그 독립과 종속부터 들어갈걸요? 독립과 종속부터 들어간다고? 우리 아는 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할래 너네?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건 몰라요. 그래, 초록색.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다 완료가 될 거예요. 다음 주가 다 완료가 될 텐데 너희가 숙제를 그러니까 하루 주면 숙제하기 좀 힘들지. 네. 근데 원래 5일 줘도 숙제 전날에 하지 않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리미리 해. 나를 가끔씩 하나 이렇게 많이 해오는 거. 요번에 숙제는 좀 많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뒤에라서 선생님이 그냥 좀 많이 내줬어. 통계 쪽 파트라서. 그거 안 해도 이거 1등급. 그거 빼고. 1등급 빼고만 다 풀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 안 했던 여기 앞에 있던 문제들 있잖아. 여기서 너 1등급까지 다 푸는 거야? 네. 오케이. 요건 따로 또 질문 다시 1등급이 받아줄게. 뭐예요? 내신 수능 따라잡기가 1등급이고. 수능 따라잡기 다음에 또 1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뭐지 완전 뒤에 대단한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해도 해보면 풍선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매일매일 시험 봅니다. 이제는 그렇죠?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시험 볼 거예요. 난이도는 이 정도인가요? 맨날 난이도는 다른가요? 맨날 다르긴 한데 지금 이거보다는 어렵게 낼 거예요. 아, 네. 여기는 얘는 난 그것도 모르고. 되게 평이한 문제였어요. 되게 평이한 문제였는데 괜찮아. 여기
전범이로요? 계속 전범이고 조건방이 계속 들어가요. 다른 반도 시험 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거 세미나님인데요. 선생님 어서 잘 긁어와서 내는 문제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막 다 막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괜찮겠네 이런 거라서 선생님도 사실 다 안 풀어보고 있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37분이네요. 일찍 끝내주길 바라죠. 아니에요? 네. 벌써 가방